안녕하세요. 위스키 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스키를 마실 때 그 위스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마시는 편이실까요? 그냥 맛과 향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주종인 만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들을 다 알고 마시면 훨씬 더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으시겠죠. 위스키 세계에는 많은 위스키 용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위스키의 라벨 또는 케이스에 이야기들을 다 담아주고 있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런 친절한 설명들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위스키 라벨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스키 라벨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증류소 이름, 위스키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스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마케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스키 라벨을 보시면 가장 크게 써 있는 위스키 이름들이 있는데요. 가끔 어떤 위스키들은 게이러이다 보니까 읽기가 어려운 용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스키 이름의 폰트 등이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카치 위스키라는 말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이다 라는 뜻이 될 텐데요. 그 앞에 요즘에는 싱글 몰트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위스키 이름 밑에는요,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또는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 또는 그냥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은요, 어떤 곡물을 사용하여서 만들었는지 또는 한 증류소에만 만들어 가지고 병입이 됐는지, 여러 위스키의 위스키들을 블렌딩해서 만든 위스키인지를 쉽게 설명해 놓은 설명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분류법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스키에는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죠. 싱글 몰트 위스키에서의 숫자의 의미는요, 그 증류소 숙성고에서 그 위스키가 얼마나 몇 년 동안 숙성이 되었느냐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즉, 이 글렌리벳 12년 같은 경우는 글렌리벳 증류소에서 12년이 숙성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가끔요, 위스키 라벨에 숫자가 아예 안 적혀 있는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스키들은 보통 Non-Age Statement, 줄여서 NAS 제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위스키 증류소에서 이 위스키는 이 정도 밸런스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이 정도 숙성을 가지고 병입을 하자 내놓는 위스키들입니다. 보통은 대략적으로 몇 년에서 몇 년 정도 숙성된 위스키들이다 라고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안 적혀 있는 위스키들도 있는데, 스코틀랜드 위스키 법상 무조건 위스키는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스 제품이더라도 3년 이상은 숙성이 됐겠죠? 위스키는요, 숙성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주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스키는 나무통에서 오랜 시간 숙성된 거여서 굉장히 부드러운 주종이래 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크통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와인이 담겼었냐에 따라서 어떤 와인 캐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가 담겼었던 버번 배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새로 만든 오크통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오크통에 대한 정보들도 라벨에 어느 정도 쓰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쉐리 캐스크, 버번 배럴, 그리고 아메리칸 오크, 유러피언 오크 등이 쓰여져 있을 텐데요. 이런 오크통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오크통의 사이즈도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쿼터 캐스크, 호그스헤드, 벗 등 이 오크통의 사이즈에 따라서 쓰이는 용어들도 다 다른데요. 이렇게까지 사이즈를 적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위스키이더라도 같은 시간 동안 다른 사이즈의 캐스크에 숙성을 하게 되면 숙성이 되는 정
정도라든지 영양이 굉장히 다르게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크통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 알고 가시면 좋겠죠. 캐스크 정보에 대해서 하나 더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버진오크, 퍼스트 필, 세컨드 필이라는 용어인데요. 버진오크는 정말 이 나무를 가지고 새로 만든 오크통을 버진오크라고 하고 있고요. 퍼스트 필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주종이 담겨서 이미 숙성이 됐었던, 사용이 되었던 오크통을 이야기합니다. 퍼스트 필, 쉐리 캐스크라고 한다면 쉐리 캐스크가 이미 담겼다가 병입이 되고 그 비어져 있는 오크통을 위스키 증류소에서 가져와서 숙성에 사용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세컨드 필은 뭘까요? 그렇게 다른 주종이 담겼었던 거를 가지고 와서 1차 퍼스트 필로 숙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캐스크는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겠는걸 하면 세컨드 필로 두 번째 재사용이 되는 캐스크들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세컨드 필 같은 경우는 이 오크통을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좀 그 오크통의 캐릭터가 강하진 않은 편이겠죠? 위스키 라벨에는요, 숙성 연도 말고도 숫자들이 몇 가지 더 쓰여져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용량일 수도 있고요, 도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40도, 43도, 46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수는요, 이 위스키를 다 만들고 나서 병입 직전에 물과 희석을 해가지고 맞추는 도수들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이 위스키 라벨에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용어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여서 많은 분들이 CS라고도 부르고 있죠.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쓰여져 있는 위스키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병입 직전에 물이랑 전혀 희석을 하지 않은 위스키들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도수가 60도 내외로 도수 높은 그런 위스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용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위스키일수록요, 위스키 라벨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논칠 필터, 논 컬러드라는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그냥 물, 알코올 이런 것들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산 등의 물질들도 중간중간에 생성이 되는데요. 위스키를 병입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오랜 시간 세워두면 이 색상이 예쁜 황금빛이 아니라 그 물질들 때문에 좀 탁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응고가 돼가지고 좀 덩어리가 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들을 좀 걸러내야겠다라는 뜻으로 일부러 좀 차가운 온도에서 필터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하면 고유의 맛이 느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칠 필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위스키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스키 라벨에 논칠 필터들하고도 친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 컬러드는 뭘까요? 아니, 위스키 전부 다 색상 있는 거 아니야? 뭐 투명한 위스키는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많은 분들이요, 또 위스키 하면은 좀 색상이 진할수록 뭔가 더 맛있어 보인다라는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캐러멜 색소 등을 첨가해가지고 일부러 색상을 진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고유의 위스키 색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위스키 회사들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위스키 색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논 컬러드 또는 내추럴 컬러라고 라벨에 써놓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위스키 라벨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카치 위스키 라벨 읽는 방법, 대표적인 용어들을 조금 알아봤거든요. 어떻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집에 있는 또는 마트에 가서 위스키를 보실 때 좀 더 선택하기 쉽지 않으실까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